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알아야겠죠? 뭐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예전부터 어떻게 변했길래 사람들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와닿아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게 힘드네요,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아무데나 못하겠죠. 조건이 있어야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좋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은 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요 5가지 항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뭐지? 자, 네트워크. 뭡니까 네트워크? 네트, 그물, 워크 1입니다. 그물자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물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물자는 일, 연결과 연결을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물자는 일,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결된 상호간 사람들이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유통적인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적인 의미로 보면요, 생산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겠죠. 이 가운데 무수히 많은 유통이 있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연결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다이렉트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된 유통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 대한 남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이게 유통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죠. 예전에는요, 여기 그림 크죠? 생산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그냥 막 팔릴 때죠. 만들기만 하면 팔리니까 생산자가 모든 선택권과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진 않았지만 희망 소비자 가격 많이 들어보셨죠? 생산자가 다 결정하는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요, 시대가 흐르니까 유통업자의 힘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유통업자의 힘이 커진 요즘 시대의 유통 방식이 이게,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물건을 집어넣으려면요,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만들어 놓은 규격과 가격으로 넣어야 됩니다. 유통업자의 힘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는 유통업자에 많이 휘둘려서 지금까지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즘 아시죠? 많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이제 유통업자와 생산자는요, 소비자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고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쪽으로 와 라고 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조금이나마 돌려줘야 내가 원하는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이득을 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이득을 볼까요? 이런 많은 포인트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기들 통합시키는 거죠. 오케이 캐시백처럼. 그러면 소비자는 편하니까 통합된 마케팅을 쓸 것이고, 업체는 소비자가 자기들이 펼쳐놓은 혜택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통을 오게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의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소비자들의 힘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달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유튜브 블로그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공유시키면서 뭔가 상호간 연결을 좀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 아시죠? 요분들 중에 모르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자, 2분 이상 아신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한 명 빼고 다 알겠다. 오! 계세요? 누구 모르세요, 교수님? 요분? 위에 요분요? 몰라요. 이분? 그쵸. 이분, 허팝인데, 요분은 아이들 사이에 거의 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장난감 가지고 별짓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한 경험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화장품, 옷,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업체 거를 사먹게 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호간의 이익이 창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달려들고 있는 거 아시죠? IUTV가 전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
이분들이 왜 달려들까? 지금 현재는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는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광고를 내는 부분이 엄청나다 보니까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더 세지는 거죠. 그 인센티브가 예전에는 미비했지만 지금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업체는 자기들이 유통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통을 해주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고요. 소비자는 자기가 한 일을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가면은 아니 오지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많이 변질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동안 재래식 유통에 너무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왔을 때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초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초시대. 뭐만 하면 앞에 다 초를 붙이죠. 초시대로 들으시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흐름에 밟아주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과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해왔길래 옛날에는 선입견도 가졌었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연결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이제는 부의 크기가요, 돈의 크기, 집의 크기, 땅의 크기가 아니라 내 연결의 크기, 연결 볼륨이 엄청나게 부의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농업시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업시대에 뭐가 제일 우선이었을까요? 땅이죠, 땅, 토지. 땅만 갖고 있으면 부자죠. 부의 척도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산업시대로 발전합니다. 산업시대는 뭐가 제일 우선이었을까요? 기술입니다. 자본, 기술자들. 이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을 차리고 꾸미고 키워나가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있는 거죠. 지금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산업시대에 발달한 대기업들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보화 시대가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정보죠. 근데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정보, 나만의 정보, 남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저의 척도가 됐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놈이 나오기 시작했죠. AI.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안 나온 것 같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사고 있는 거죠.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우리 도처에 다 깔려 있다. 각자 핸드폰 다 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대는요, 많은 유통이 줄어들면서 사람들한테 생활이 너무 윤택해졌어요. 근데 생활이 윤택해졌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부를 축적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게 대체되고 있죠. AI를 통해서.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 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내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냐, 부를 축적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 AI들이 발달한 이 시대를 아까 초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시대 중에 초지능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초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초지능 시대에 나는 지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종류의 지능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초시대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요,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연결 시대, 어떤 연결일까요? 많이들 보시죠? 활용도 하시죠? 쓰고도 계시죠? 초연결 시대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에 의해서 삶이 왔다 갔다 하죠. 카카오톡 없으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카카오 헤어, 카카오 주타, 카카오 바이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카카오 주타 써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한번 위에 출장 갈 때 보통 거기 출장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발할 때 카카오 주차를 이용해서 내 주차 자리를 확보해 놓고 계산을 미리 해놓고요. 하루 걸. 그리고 올라가면 내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저는 뺑뺑 돌 필요가 없죠. 거기다 주차 딱 물론 공용 주차장이나 한정적인 어떤 지역이 있긴 한데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카카오톡이죠. 그 주차장 아저씨나 저도 이득을 보지만 우리들은 다 소비가 지출됩니다. 주차장 아저씨도 카카오톡에다가 다 내야겠죠. 어느 정도. 카카오톡은 배를 채울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초연결 시대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많이들 쓰시죠. 이제 핸드폰 탁 끼면 맨 처음에 접속하는 게 옛날에 카카오톡인데 이제 이거죠. 없으면 너무 삶이 무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연결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 초연결 시대에서 얘네들의 어떤 하나의 지분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 똑같이 불을 이루겠죠. 근데 이들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죠. 자기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요 아메이 제품들입니다. 이게 어느 사진이냐면요. 제가 중국 출장 갔을 때 제 책상에 있던 애들이에요. 제가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품을 쭉 깔아놓고 항상 여러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에 아메이 제품들만 있는 거죠. 너무나 재밌어서 하나 찍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출장을 갈 때는요. 출장비가 제법 나와요. 3개월 정도 가니까요. 그럼 3개월 살아야 되니까 아메이 매장을 옵니다. 출장비가 나오면. 그러면 출장비 3분의 1을 다 쓰고 갑니다. 이유는요.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가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국 비하 발언은 아닌데요. 너무나도 짝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거랑 똑같은데도 그 제품을 쓰게 되면 머리가 막 빠져요. 그러니까 뭐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 회사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 머리 너무 많이 빠진다. 물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데 물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물이 제일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뭘 믿고 사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래서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믿는 제품을. 내 네트워크에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떨어진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처에 있는 아메 매장을 찾아가서 구매를 합니다. 거기서 짝퉁을 팔까요? 절대 아니죠. 거기선 반드시 진퉁을 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는 거죠. 한 중국에서는 제가 사는 곳에서 아메 매장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로 고속도로만 달려서. 그래서 갔습니다.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공항을 통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에 갈 때 수화물 하나에 20kg까지 허용되거든요. 29.1kg 나왔죠. 28kg까지 오버차지가 5만원 정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9kg 넘어가면 1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하고, 스튜어디스 아니죠 참. 그 앞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때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좀 해줘라. 28kg로 찍어도 무슨 소리냐. 29kg 찍혔는데 살짝 들어서 28kg, 28, 29, 28 됐을 때 사진 찍으라고. 그만 그 사람이 이제 뒤에 사람도 많고 학을 띄고 그냥 해줄게 가라 이렇게 하고 몇 번을 갔어요. 5만원 내고. 근데 그 5만원 내면 오버차지가 아까웠으니까 안 아꼈거든. 저는 각오하고 사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아메 제품들 그 샴푸 린스 이거 어차피 다 액체지 않습니까? 액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해요. 무게가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 갑니다. 갈 때 사람들은 오버차지 안 나가면 옷 떼고 가서 난리를 부리거든요. 안 그럽니다. 당연히 넘을 거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져갈까요? 이 제품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속에요. 저처럼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제품을 신뢰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많이 있다라면, 10명, 100명, 1000명이 있다라면 내 네트워크 볼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제품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뭐 아시죠? 일본 예전에 쓰나미 닥쳤을 때 아시죠? 근데 뉴스 봤을 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쓰나미 닥치고 많은 집을 잃고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대합실 같은 데서 같이 살고 했습니다. 다들. 이분들이 이제 숙식은 제공이 되겠죠, 나라에서. 그럼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TV, 핸드폰 절대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생필품이라고 부르죠. 지구가 멸망해도, 전쟁이 나도, 이런 재해가 닥쳐도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이에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게 내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면, 내가 제대로 된 제품으로 내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다라면, 이건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 시대에 물음표를 캐셔마크를 던져봐야겠죠. 물음표를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음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느낌표가 오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궁금해해야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뭔 일을 하더라도 퀘션 마크를 좀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요 1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천되는지 한번 볼게요. 영업사원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죠. 땀 흘리면서. 예전요 이런 한 명이 1000만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혼자 다 다니면서 1000만을 해야 돼요. 이른바 이걸 방문 판매라고 많이들 불렀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래 됩니다. 다 이렇게 불태웠죠. 불태워서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꽤 됐어요. 엄청났죠. 그러면 이 세대로 넘어가면서요. 아까 그 하얗게 불태우신 분들 중에 살아남은 분이 계시겠죠. 몇 분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9명 정도 되는 분들이요. 이분들의 판매 노하우를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명이 100만원씩 해서 1000만을 이루는 시대. 이때를 이른바 다단계 판매라고 불렀죠. MLM. 다단계 판매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인 다단계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변질된 것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서 그 변질된 거에 잘못 발을 들인 분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서 허덕이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큰일 났다. 잘못하면 안 돼.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많은 보도를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생기고 그리고 고정관념이 생겼겠죠. 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 비슷하게 닮은 것만 있으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얘기했을 때 거부감을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거부감 표시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만큼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100명의 소비자가 10만을 착해서 1000만을 만드는 시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10명의 판매자, 1명의 판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소비자가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하는 시대.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꼽히기 시작하죠. 이 시대부터. 그래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윤리일까요? 원리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윤리도 있고 원리도 있고 있는데 저 이거 보자마자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거 대본만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한 10분 드릴까요? 안 될 거면 화질이 흐려갖고 잘 안 보여요. 100명의 소비자가 내가 소비는 하실 수 있죠. 판매는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불태우고 한 명 정도 살아남는 게 판매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비는 좋아하시잖아요. 소비할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 소비는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소비를 10만씩 해서 1000만을 모으는 게 이게 내 볼륨을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근데 이제 4세대로 넘어가죠. 이게 소비를 하는 거지 소비의 크기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어떤 걸까요? 이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소비를 권장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돼 있죠. 지금 하고 계시죠?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인터넷 모바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모바일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들어가서 캡처해놓은 두 사진이에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나 인터넷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죠. 이쪽을 통해서 네가 굳이 매장에 가지 않고 네가 굳이 발품을 팔지 않고 이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이거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애들 많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애들. 네가 가지 않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시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은 그 어떤 사진도 그 어떤 동영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내리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연결만 시켜주죠. 하나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메이 로고 옆에 보이죠? 똑같습니다. 네가 들어와서 네가 좋아하는 물건을 네가 사고 가져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의 중심이 이 기업이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 훌륭한 사이트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5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5세대 마케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능 다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핸드폰으로 이 G마켓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검색하고
아 내가 캠핑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텐트를 막 검색하고 자면서 끄고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뭐 인스타라든가 딱 들어가면 광고 뜨죠. 광고에 전부 다 텐트 뜹니다.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 패턴, 소비 패턴이 다 저장돼서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어떻게 알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사람들의 패턴은 내가 가보지도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곳에 우리가 있냐는 거죠. 그분들이 입어보지도 않아도 되는 창고가 있다. 그 창고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 있냐는 거죠.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뇌는 로딩 중일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죠. 시대는 계속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대에 발맞춰야 되거든요. 따로 생각할 게 없이 지금 당장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아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냐는 거죠.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고품질이어야 됩니다. 아, 재밌습니까 강의?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잠깐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방금 로딩 중 그림하고 비슷했네요 눈빛이. 네. 원래 이런 강의예요. 이런 강의인데 제가 이제 눈이라도 확 돌아가고 PPT를 많이 준비한 거거든요. 예. 고품질이어야 됩니다. 고품질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죠. 지금 아메이사 같은 경우는요. 특허 또는 특허 출원 중에 1000여 개가 넘죠. 그리고 세계 10대 민간 기업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가 어디예요? 네, 카이스트죠. 전 세계 최고는 어딜까요? 나사입니다. 나사가 1위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7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나사나 카이스트도 다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죠. 근데 세계 10대로 민간기업 연구소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예전에 삼성에서 요거 한번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삼성에서 100% 만족 보증제도를 몇 년 전에 한번 했어요. 2달 만에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비슷하게 열었으나 수백만 명의 사람, 너무 많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반품하겠다고 왔거든요. 바꾸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삼성 제품 좋습니다. 좋은데 고장 나면 반품이 안 되고 어떻게든 고치러 가지 않습니까? 계속 매장으로.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바꾸면 그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겠죠. 근데 아메이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매년 성장하고 있죠.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품에 대한 품질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은요, 소모성 생필품이냐는 거죠. 쓰면 떨어지는 생필품이 주력 제품인가가 중요합니다. 마케팅. 사실 뭐 우리 아시겠지만 근처에 좀 변질된 그런 것들 보면 옥장판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그걸 2개, 3개 살 건지, TV 그걸 2개, 3개 살 건지요. 매달 아니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고 뭐 자연재해가 가장 필요한 제품이 내 주력 제품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품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제품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다음은요, 수요층이 다양하냐,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능하냐는 겁니다. 나 혼자만 쓰고 말 것 같으면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 형성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 일치,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고 있는지.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새우깡 사건 아시죠? 쥐 머리 나온 거. 거기서 롯데가 그랬냐 유통이 그랬냐 막 싸우다가 결국 피해는 소비자만 보고 끝난 게임.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중요합니다. 제조를 하지 않고 판매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부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또 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5대 자체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자체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자, 5대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장, 로트,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팔렸고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익 구조, 공정하지 않은 수익 구조 비슷합니다. 뭐랑? 예, 비슷하게 닮아 있으나 완전 다른 수익 구조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서로 윈윈하고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인데요. 잘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중요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스. 이거 안 보일까봐 크게 써요. 지금 한 170년 됐을 겁니다. 뭐 링컨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죠.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 우리나라를 IMF 때 흔들흔들 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무디스의 모회사죠. 던앤브래드스트라고. 이 회사에서 내리는 판단 기준 5A1이라는 판단 기준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 실질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전쟁이라도 망할 확률이 이하인 회사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우리 경제 잡지에서 많이 보죠. 예전에 나온 경제 잡지인데 여기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메이가 5A1을 받고 있다고. 요거 잡지가 1998년도에 나온 잡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잡지인데 5A1을 18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 200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유일한 기업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이겠죠, 유지하게. 그런데 너무나 닮아 있는 것들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A은 이게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요. 어차피 뉴스 기사 나오니까 철수했죠. 우리나라랑 베트남에도 동시에 철수했어요. 철수한 이유는 비용 절감. 이 A번을 믿고 분명히 움직여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업자들을 단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철수했다면 내 네트워크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메리 키 얼마 전이죠. 요 공고가 홈페이지에 빡 뜨고 바로 철수했답니다. 누가 하는 책을 알려주는 거 없이.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어제 보셨죠? 파산 신청했대요. 파산 보호 신청. 파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 가거나 하면 항상 우리 면세점 같은 데 건강보조식품 산다고 사시는 분 많이 사시거든요. 제품의 어떤 품질 정도가 그만큼 훌륭한 제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안전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다 알겠는데 일반 사업하고 뭐가 틀리길래 네트워크 사업을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30분까지인가요? 네, 40분까지인가요?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들 호응을 잠시 잊으셨죠? 이제 호응을 받을 때마다 넘기겠네요. 일반 사업하고 네트워크 사업을요,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자본금, 경험, 신제품, 점포, 리스크, 성공 확률, 수입의 성격. 이렇게 7가지를 나눠볼게요. 많이 딱 표만 봐도 정말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 되게 좋아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나타낼 때 여기 표가 나타내주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자, 일반 사업에서는요, 자본 많이 들죠 당연히.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 없으면 뭐 일단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자, 네트워크 사업 자본금 필요 없겠죠. 바꿔쓰기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3세에 대해서 보셨죠. 소비자, 경비랑 활동비는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돈 하나 안 든다 그랬는데 샵이 들고야 밥값도 들고 하더라 그러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냥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경비랑 활동비 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겠죠. 자, 경험 있어야겠죠. 얼마나?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 사업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망해봐야 그 사업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경험할 거고요. 한번 성공해봐야 이런 식으로 해야 성공하는구나를 또 아실 거거든요. 경험 많을수록 유리한 사업이 일반 사업입니다. 단지 자본금이 문제가 되겠죠. 자, 네트워크 사업은요, 없을수록 쉽습니다. 왜요? 얘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과 닮아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면 경험할수록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깨지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경험이 없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네트워크 사업을 맞이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제품.
잘 안 보이죠? 구형리, 저희가 사는 구형리에도 한창 성행했다가 요즘에 없어졌어요. 뭐로 바뀌었냐? 진사명민관리 그걸로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그 벌집 삼겹살 만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에 물을 주세요 할 때 무슨 갈갈이 있죠. 갈갈이 말고 갈갈이 옆에 있던 목동자 있죠. 목동자 말고 그 옆에도 멀쩡히 키 큰 노란 옷 입은 애 하나 있었잖아요. 조금 잘생긴 애. 걔라는데 걔. 네. 걔가 맨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점포를 유지했는데 결국 요 부재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대로 창출되지 않으니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들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은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네트워크 사업을 펼칠 때 그 기업에서 지속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제품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쓰는 거. 자, 점포. 잘 될수록 점포가 커져야겠죠. 잘 될수록 직원이 많아야겠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내 고정 비용 나가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야만 나에게 이득이 생기겠죠. 야 구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구글이요. 그 어떤 한 인재 딱 와 저 회사에 저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요. 저 사람을 스카우트해오지 않는답니다. 스카우트해오면 뭐 법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를 사버려요. 그 사람 인사를 합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인사이동시키고 바로 그 회사는 버려버리죠. 못했죠? 근데 우리는 엄청 좋다고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다 부고 핸드폰 다 아이폰 쓴다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상생하려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네트워크 사업은요 필요 없죠. 나 혼자 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죠. 나의 네트워크와 같이 하죠. 그 네트워크들과 함께 경험만 전달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점포나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홈샵이라는 점포를 두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리스크. 당연합니다. 자본금이 크니까 리스크도 크죠. 잘 되면요 더 커지겠죠. 점포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늘려야 되고. 요즘 그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갔죠. 엄청 힘듭니다. 지금 점포 계시는 분들. 자, 네트워크 사업은 당연히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투자 자본금이 없잖아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 하나 있으면 좀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어느 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 일반 사업 적습니다. 외정이야 이렇게 적습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투자하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80%는 실패하게 된다. 이거 통계청에 나온 건 통계는 믿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15%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고 5% 정도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일시적인 성공. 왜 일시적인 성공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벌칙성이 있어요.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밑에 써있지만 간판이 수없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사업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네트워크 사업 성공 확률이 높죠? 버티면 성공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 제대로 된 네트워크 속에 몸을 담고 있다라면 제대로 배우고 움직인다라면 성공하는 시점만 틀릴 뿐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자, 수입의 성격이에요. 일반 사업은 노동 수입이면서 일시적인 수입이죠. 내가 회사 안 나가고 점포 안 열면 돈이 안 되면. 네트워크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 성장 회의라는 겁니다. 내 네트워크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인쇄 수입적이고 자산적인 형태입니다.